지금부터 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강혁구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안내,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조달청 물품 식별번호 발급 및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약 2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신청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은 조달청 물품 식별번호에 관한 발표와 질의응답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미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한 번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공윤 사무관님께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공윤 사무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을 위해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 수출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R&D를 통해 개발된 우수한 혁신 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하여 초기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도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혁신제품 시범 구매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의 구매 상담 매칭데이 행사 등의 후속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분들께서 보다 쉽게 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자리이지만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본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부는 기존의 조달 관행을 극복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혁신조달이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기술 혁신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 제품과 혁신 시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공공조달 규모는 GDP의 약 7% 수준인 약 154조 원입니다. 이 조달 구매액 중에서 약 78%가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달 시장 규모가 크고 미치는 영향력이 또 매우 크기 때문에 2019년부터 정부에서는 기존에 검증된 제품을 위주로 하던 조달 구매 관행을 개선하여 공공부문이 혁신 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초기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조달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수의계약과 구매 면책 부여 등 관련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여 혁신 제품의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혁신 제품 구매 면책이란 혁신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구매 담당자의 징계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20년도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지침을 제정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고 2021년 2월부터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 사업이 정식 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 제품의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랙 1은 중앙부처가 지원한 R&D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품 중에서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각 중앙부처에서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으로 추천하여 선정되는 트랙으로 우리 중기부, 산업부 등 9개 부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 2는 기술 개발 단계 7 이상의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중에서 조달청이 혁신성을 평가하여 혁신 시제품으로 추천하는 트랙입니다. 트랙 3는 중앙부처에서 NET, NEP와 같은 신기술 신제품 인증 제품, 특허 우수 제품, 기술 마켓 인증 등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기타 혁신 제품으로 추천하는 트랙인데 올 하반기부터는 트랙 3가 트랙 1에 통합되어 총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각 유형별 트랙을 통해 추천된 제품들은 기획재정부 조달 정책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혁신 제품으로 지정됩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1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R&D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R&D 과제를 정상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으로 매년 상하반기 2번의 신청을 받아 기술 혁신성과 공공성을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을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혁신 제품은 3년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자격이 부여되고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구매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의 현장에서 만나 혁신 제품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매칭데이 참여 등 다양한 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지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 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 SM테크를 통해서 공고됩니다. 신청 기업의 사전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에 기술 혁신성 판단을 위한 대면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병행합니다. 기술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됨과 동시에 의무 인증 충족 여부 및 규격 사항 등의 검토를 위해 조달청에 조달 적합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조달 적합성 검토가 완료된 제품은 종합 심사를 통해 최종 혁신 제품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각 부처가 평가하여 추천한 제품을 기획재정부에서 조달정책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정을 확정하면 혁신제품 지정서가 발급되고 나라장터 물품 등록을 통해 공공부문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혁신제품 지원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다양한 분야의 혁신 제품 발굴과 공공부문의 홍보 및 구매 담당자 매칭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정부 부처가 총 485개의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을 지정하였고 그중 중기부가 지정한 혁신 제품이 271개로 약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혁신 제품 중에서 약 67%에 해당하는 180여 개의 제품이 공공시장 진입을 통해 총 1,670억 원의 조달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17%에 해당하는 46개의 제품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총 1,823만 달러 약 226억 원의 수출 실적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제품 지정 관련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본 제도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몇 가지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편 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수한 혁신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후속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간 기술 혁신성 중심으로만 평가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유사품, 경쟁품 대비 경제성을 확보한 양질의 혁신 제품 발굴을 위해 평가 체계를 개선합니다. 혁신 제품의 기술적 파급 효과와 제품의 신뢰성, 경제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정하고 평가 지표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정이 완료된 혁신 제품의 세부 품목에 대한 추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혁신 제품 추가 등록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대면 평가 방식에서 서면 평가를 통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하자 보증 의무 사항 이행 등 제품의 사후 관리 관련 법적 안전성 검토 절차를 추가하여 혁신 제품이 공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혁신 제품이 실질적인 공공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기업 간 만남 회장인 매칭 상담 행사를 정례화하여 납품 희망처 수요 발굴과 1:1 구매 상담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을 통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혁신제품을 활용하고 제품의 개선 사항 등을 직접 피드백해주는 사업 품평회를 개최하여 혁신 제품이 후속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한 혁신 제품 사례 등을 홍보 영상으로 제작 배포하여 혁신 제품의 홍보와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중기부 공윤사무관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관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양훈아 실장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양훈아 실장입니다. 저는 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을 위한 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에 앞서 공고 내용에 관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혁신제품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먼저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 2023년 3월 2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달 사업에 관한 법령 제5조 1항 제2호에 따라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다른 부처의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이나 조달청의 혁신 시제품 등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고 현재 신청 중인 제품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18시까지입니다. 지금부터 SM테크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SM테크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후 과제 신청 메뉴로 갑니다. 과제 신청 메뉴 중 세 가지 분류 중에 기업 주도형 분류로 가시면 신청 대상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고 중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에는 혁신제품 공고 외에도 다양한 R&D 사업 공고가 함께 공고가 되므로 반드시 공고명을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화면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먼저 제품명에는 신청하는 제품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제품인지를 고려한 명칭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품명은 향후 지정서 발급 시에 표기된 혁신 제품명으로 해당 제품의 특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전기화재용 자동 소화 시스템 스틱과 같이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품명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업명과 기업 정보는 2번에 기업 검색 팝업을 통해 신청 기업을 검색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장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 공장 주소의 경우 별도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 본사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표자와 담당자의 정보는 검색 팝업을 통해서 구성원을 검색하여 입력하시고 대표자와 담당자 정보를 모두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제품 관련 수행 과제 정보는 신청 제품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공 판정 R&D 과제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에 성공 또는 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신청 제품과 관련된 과제를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인 신청 기업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인 신청 기업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RP로 시작하는 과제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동의서 현황 항목이 표시됩니다. 동의서는 신청 기업 정보와 함께 대표자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말합니다. 대표자와 담당자가 각각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시어 동의서 작성에 모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 최종적으로 과제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하시어 동의하셔야 합니다. 과제 신청 화면에서는 동의했는지의 현황만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과제 신청 메뉴 후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 메뉴에서 화면과 같이 동의서 팝업 창을 불러와 체크인 하신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동의서는 최종 제출하기 전까지만 작성하시면 되지만 가급적 신청 기업 정보 입력 후 바로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시 과제 신청하기 화면으로 돌아와서 제품 정보 입력 화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관련 정보에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어 해당되는 제품의 실제 모델명과 조달청 나라정처의 물품 분류번호, 품명, 물품 식별번호 등을 입력하시고 해당 제품이 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지 OEM으로 생산하는지 등 제조 여부를 선택하십시오. 관계법령 이행 의무 증빙 목록에서는 신청하신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형식이나 승인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특히 물품 식별번호는 반드시 과제 신청 사전에 신청 제품에 대해 조달청 물품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입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물품 식별번호를 발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번호를 입력하시고 대면 평가가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받은 물품 식별번호를 평가기관인 저희 규정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물품 식별번호를 입력하실 경우에는 숫자 0을 8번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면 평가 이전에 물품 식별번호를 발급하지 못하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정보 입력 화면 하단에는 추가 입력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기업이 공공서비스 활용 분야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체크하여 주시고 산업기술 표준분류, 소분류까지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 제품이 새롭게 개발된 제품인지 기존 제품을 개선 개량한 제품인지의 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고 공공 조달을 희망하는 기간을 텍스트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공공 조달 희망 기간은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이후에 판로 지원 등 후속 지원을 위한 매칭하는 정보에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 화면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동의서를 대표자와 담당자가 모두 작성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첨부 파일들을 업로드합니다. 필수 제출 자료들과 함께 기타 증빙을 각각 업로드하신 후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 과제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에서 유념해 주실 부분은 필수 제출 서류 중에 제품 규격서의 경우 시스템 상에는 필수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 제품용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용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증빙 서류 제출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 신청 메뉴에서 과제 신청 내역 조회에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용 수정은 과제 신청 마감일인 3월 21일 18시까지만 가능하며 반드시 수정하신 내용을 수정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지막 페이지에 제출하기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셔야 합니다. 수정되는 페이지를 저장만 하실 경우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처음 제출하였던 내용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기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혁신 제품 신청을 위해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는 신청 화면에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이 되므로 별도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 및 성공 증빙 자료는 SM테크 사이트를 통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메뉴인 고객지원센터 확인서 발급에서 발급 신청하기를 통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은 R&D 과제를 수행한 인력만 가능하오니 대표자 또는 과제 수행 당시 과제 책임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셔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목록의 4번부터 9번까지 제품 소개서, 제품 규격서, 자기점검표, 법정 의무 인증 자료 목록, 조달 적합성 검토 확인서는 SM테크 공고문과 함께 작성 양식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양식을 활용하시어 작성하시고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품 규격서의 경우에는 신청 제품이 일반 제품인지 소프트웨어인지에 따라 반드시 두 가지 양식 중 한 가지를 작성하셔서 필수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위에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증빙이나 인증, 시험 성적서와 같이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매출 관련 자료 등은 기타 증빙 자료로 한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해 주시면 평가 시 반영하게 됩니다.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는 추가로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증빙 자료는 신청하실 때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생산 확인서는 신청 제품의 품목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알림 소식, 법령 정보, 훈령, 애교, 고시, 공고 메뉴, 고시 부분에서 경쟁 제품으로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필수 제출 서류 중에 제품 소개서와 법정 의무 인증 자료 목록 작성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규격서의 경우에는 작성 양식에 작성 방법과 함께 A씨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서에는 신청 제품의 기본 정보와 함께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을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정보에는 모델명, 조달청 물품 식별 번호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개요 부분에서는 신청 제품의 혁신적 기능, 사회적 필요성 등을 요약하여 혁신 개요에 작성해 주시고, 신청 제품이 적용되는 공공 분야에서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 등은 공공 문제란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공공 문제에 대한 신청 제품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대 효과나 파급 효과를 작성해 주시고, 신청 제품이 필요한 공공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 혁신성 부분의 첫 번째 주요 적용 기술에는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 특허 등을 기재해 주시되, 기존의 성공 판정을 받은 R&D를 통해 개발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작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의 혁신성에는 적용된 기술의 특징이나 신규성, 탁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고, 비교 대상 기술이 있을 경우에 기존 기술 대비 혁신성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제품의 안전성 부분에서는 신청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한 조치 방안, 하자 보증 등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제품 소개서의 시장성 부분입니다. 신청 제품이 적용되는 시장과 경쟁되는 기존 제품의 조달 규모 등을 작성하시고, 비교 대상이 없는 신제품의 경우에는 예상 시장 규모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제품으로 나라 장터 등에서 공공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제품이 공공시장 또는 민간시장으로서 확대 가능성, 그리고 유사 산업 또는 타 산업 적용 가능성 등을 기재해 주시고, 제품의 경제성 판단을 위해 신청 제품의 판매가 또는 판매 희망 가격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 가격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신청 제품의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경쟁 제품 대비 성능 및 품질 비교를 필수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필요성 부분에서는 신청 제품과 관련된 공공의 현안이나 신청 제품이 적용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을 통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등을 기재하시고, 신청 제품을 적용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사회적 효과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 부분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 등은 현안의 시급성 부분에 기재해 주시고, 공공구매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서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정 의무 인증 자료 목록을 작성하실 때에는 회사 개요, 신청 제품명, 물품 식별 번호 등 기본 사항을 작성해 주시고, 신청 제품이 법정 의무 인증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승인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검사의 통과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지 못한 나머지 제출 서류는 작성 양식 내에 기본적인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양훈아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달연구원 우학재 전문원께서 조달청 물품 식별번호 발급 및 절차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물품 식별번호 발급 및 절차에 관해서는 발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앞에 발표드린 지정 제도 안내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달연구원의 우학재 전문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혁신제품 신청 전 산주 절차인 조달청 물품 식별번호의 발급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강의는 이제 1장 혁신제품과 목록의 개요가 나와 있고요. 제 2장은 물품 목록과 등록 방법, 그리고 제 3장에는 물품 등록 보안 및 반려 사례인데요. 우선은 강의는 1장과 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3장은 차후에 다운로드하여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1장 혁신 제품과 물품 목록의 개요인데요. 이제 혁신 제품은 이제 각 순서는 이제 혁신 제품 지정 절차의 개요, 그다음에 물품 목록의 개념, 그다음에 목록 번호의 계층 구조,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물품, 상품과 응복파 상품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혁신 제품 지정 절차 개요인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패스트트랙 1의 사전 절차인데요. 보통 혁신 시제품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이 등록이 되면은 목록 정보 시스템에서 물품 식별번호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나라장터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조업체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제조업체 등록하시면서 제조 물품을 세부 품명을 받으셔야 이제 목록 정보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이제 직접 제조가 아닌다고 하면은 즉 OEM 제품도 등록 가능합니다. OEM 제품은 따로 이제 세부 품명을 이제 공급으로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OEM 계약서가 준비되면은 그 품목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품 목록의 개념인데요. 물품 목록은 이제 처음에 좀 접하신 분은 어려울 수 있으신데요. 차분차분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물품 분류와 품명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품의 분류는 분류번호라고 하고요. 물품의 이제 분류번호의 이름을 품명, 그리고 품목명, 속성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품목명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세부 품명과 제조업체명, 모델명, 그리고 이제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성은요,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ABC 60C 모델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품명, 품목명, 속성을 물품 목록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분류에 대한 번호가 분류번호이기 때문에 물품 목록 번호는 물품 분류번호 플러스 물품 식별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별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하는 절차가 목록화 업무인데요. 목록화란 언급해드리면은 물품을 일정한 분류의 체계에 따라 품명을 정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되는 특성 정보를 작성하여 물품 목록 번호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물품 목록번호의 계층 구조인데요. 목록 번호의 구성은 이제 두 자리씩 4단계 계층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일반적으로 8자리 물품 분류가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8자리 분류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또 나뉘게 된다면 이제 0101을 추가해서 세부 품명번호 10자리가 됩니다. 이 세부 품명번호 10자리를 그러니까 조달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 참가 자격 제조업체 등록할 때 그 세부 품명번호 10자리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또는 공급 물품 10자리를 등록하셔야 이제 식별번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되는 한 가지 모델에 대해서 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물품 분류번호의 운영 현황인데요. 총 이제 56개의 대분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간 12,000여 개 세부 품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10 분류부터 99 융복합 분류까지 각각 두 자리씩
계층 구조를 이루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분류 물품 취급 조명 저장기계 액세서리 소모품 분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이사분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410, 그다음에 2410 15, 2416 2410 1601 엘리베이터 분류 안에 또 이제 10자리로서 이제 승객용과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일반 물품과 융복합 상품의 이해인데요. 요즘에 융복합 상품이 이제 상품이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일반 물품뿐만 아니라 융복합 물품도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 쪽에서는 이제 융복합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일반 물품은 말 그대로 이제 한 개의 세부 분명의 단독 상품이고요. 예, 융복합 상품은 융합 상품과 복합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융합 상품은 이제 하나의 몸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몸체 안에 두 개의 세부 분명이 결합되어 하나의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기능 기능망이 있고요. 복합 상품은 이제 하나의 몸체는 아니지만은 이제 각각 여러 구역에 떨어져서 이제 각 제품들이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시스템 기능을 하는 제품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일반 물품과 융복합 상품의 예를 한 번 더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상품 일반 물품은 이제 공기청정기로서 단독 물품이고요. 네, 융합 상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차량에다가 이제 뭐 태양광 발전 모듈이나 제어기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장착하여 하나의 몸체를 이루는 게 융합 상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복합 상품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각 제품들이 각각 여러 곳에 떨어져 있지만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으로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시스템의 기능을 하는 제품을 복합 상품이라고 합니다. 제2장 물품 목록 등록 방법인데요. 이제 이 목차로서는 이제 목록 정보의 검색 방법, 이제 두 번째로는 요청 사전 절차, 세 번째는 이제 목록화 요청 방법, 네 번째로는 융복합 상품의 품목 등록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목록 정보 시스템의 접속 방법인데요. 나라장틀에 들어오셔서 이제 중간 부분에 그 관련 사이트에 한 8번째 목록 정보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우측 상단에 관련 사이트에서 목록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목록 정보 시스템에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목록 정보의 시스템 초기 화면인데요. 이제 로그인 하기 전에는 그 상단 메뉴에 시스템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이 매뉴얼은 잘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하나씩 읽어가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품목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이제 나라장터 이용자 요청하기인데 이 요청하기는 이제 보통 목록 정보 시스템 이용하려면은 꼭 필수로 나라장터에 인증서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 하단에는 이제 목록화 요청 사전 절차로 바로 링크가 연결되어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목록 정보 검색 방법인데요. 이제 목록 정보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바를 보시면은 지능형 검색과 검색이 있습니다. 지능형 검색은 이제 검색 엔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그 일부 정보를 입력해도 이제 연관된 품목들은 다 검색을 해주고요. 이제 일반 검색은 데이터 검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품목 검색이나 분명 검색, 물품 안내 지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한 분류나 품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검색 방법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능형 검색과 일반 검색을 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능형 검색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패스를 검색하시면은 내가 등록하는 하이패스 어느 분류일까가 즉 이제 품명을 모를 때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패스를 검색하니 이제 뭐 내가 등록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있구나.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무인 통행료 징수기 분류에 등록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검색은 이제 품명 분류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이용한데요. 품명명에다가 이제 하이패스를 넣으시면은 그 품명명에 하이패스가 이제 그 문구가 적힌 기아자동차의 하이패스 시스템 또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하이패스 시스템이 검색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능형 검색 일반 검색에서 이제 일반 검색에서도 추가적으로 물품 안내지도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품 안내지도는 조달청 전체 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수피입니다. 전체를 보면은
10 분류부터 99 분류까지 총 여러 개 분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물품 안내주택에서 이제 각 2단계씩 물품 취급,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은 24 분류에서도 2410, 그다음에 241016, 2410, 1601 엘리베이터, 이게 순차적으로 각 분류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조달청 전체 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지도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목록화 요청 사전 절차인데요. 이제 목록화 요청하기 전에는 필수로 이제 인증서를 목록 시스템에 로그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인증서로서 조달청에 다르지 않게 이용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조달청에 인증서를 등록하고 목록 시스템 접속하시면은 로그인 화면을 보일 수 있는데요. 메뉴에는 이제 지금 목록화 요청에서 요청할 수 있는 품목 등록, 품목 변경, 그리고 이제 품명 등록을 이제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목록화 요청 처리 절차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목록화 요청 사전 절차로서 추가적으로 이제 입차 찰가 자격 제조물품 등록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하셔야 이제 목록화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회사가 제조하는 물품의 품명을 세부 품명으로 제조물품 등록하시고, 만약 이게 안 돼 있다고 하면은 목록화 진행 단계에서 이제 업체명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제조업체에 등록하시면서 세부 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 예외적으로 이제 OEM 제품이 이제 공급업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 등록하시면서 또 이제 세부 품명을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시면은 OEM 제품도 등록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에는 이제 목록화 요청 방법에 본격적으로 품목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바나 좌측에 목록화 요청 보시면은 품목 등록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안내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품목 등록을 클릭하십니다. 품목 등록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의함 체크하시고 품목 등록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은 이제 요청 방법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추천 분류 등록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참조 등록, 그리고 일괄 등록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추천 분류와 참조 등록은 이제 건건이 한 건씩 등록할 때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일괄 등록은 보통 50건이나 100건 다수의 제품을 올리실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천 분류 등록에서는 우선은 내가 등록하는 제품의 분류를 모르고 있을 때 그 분류를 추천받는 기능이고요. 참조 등록은 과거에 내가 등록했을 때 기존 요청 번호를 가져와서 검색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과거에 물품 분류 번호와 식별 번호를 확실히 알고 있을 때 그것을 검색하여 이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제 좀 자주 접하시다 보면은 이게 추천 분류 등록이고 이거는 참조 등록이다,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첫 번째 추천 분류 등록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검색에다가 예를 들어서 좀 엘리베이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체가 생산한 엘리베이터 제품이 어느 분류인지 한번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검색하시면은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물품 분류를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제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있고 쭉 이제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우리 제품은 첫 번째 사람이 탑승하도록 구분되어 있는 설계된 엘리베이터야 이기 때문에 이 추천해 주신 분류를 엘리베이터에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요청 창으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또는 두 번째 이제 참조 등록인데요. 참조 등록은 이제 과거에 우리 회사가 등록한 제품을 식별번호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타업체에 등록된 제품을 참고해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첫 번째 우선은 참조 등록에서는 이제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그
그 창이 뜹니다. 창이 뜨면은 품목망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클릭하시면은 엘리베이터를 입력하시고 이제 검색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엘리베이터의 물품들이 쭉 뜹니다. 우리 업체 것도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체들 것도. 그래서 우리 제품은 기존 거에 대해서 조금씩만 다른 사양을 갖고 있으면은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은 분류번호를 동시에 클릭하시면은 분류번호를 끌어오고 식별번호를 같이 끌어와서 이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입력이 되면은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품목 등록할 수 있게 작성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추천 분류와 이제 첨부 등록을 좀 비교한 화면인데요. 이제 품목 등록 그 작성 화면에서 이제 하단에 보면은 개별 속성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추천 분류는 분류를 추천해 줬기 때문에 속성이 기존에 하나도 안 적혀 있긴 당연하겠죠. 그래서 각각 이제 등록하는 제품의 규격서나 카탈로그를 보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첨부 등록은 말 그대로 이제 과거에 등록된 제품을 끌어왔기 때문에 속성을 입력해 주시고 여기는 기존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사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값만 조금씩 바꿔주면 됩니다. 내가 등록하는 제품에 맞게끔 최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대로 등록해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생산한 제품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괄 등록인데요. 일괄 등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건이나 100건 약간의 뭐 길이 차이나 뭐 처리량 그런 게 조금씩 다른 모양은 똑같은데 이런 이제 처리량 같은 게 데이터가 좀 다른 제품들은 일괄으로 쭉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류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세부 분명번호에 분류번호를 넣으시고 우측에 그 엑셀에 등록 양식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운 받으셔서 이제 품목 일괄 등록을 진행합니다. 품목 일괄 등록은 각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은 쉽게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록하 요청 방법의 이제 작성 창인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추천 분류에서 엘리베이터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요청하면 등록되거나 아니면 이제 분류번호와 식별번호를 찾아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청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정보를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청자 성명에는 실제 실무 담당자의 이름을 써 주셔야 됩니다. 업체 대표명이나 업체명을 써 주시면은 주요 이제 보안이나 반려가 나가기 때문에 유의해서 실제 작성자의 성함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전화번호는 이제 대표 번호가 아닌 그 담당자의 직통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주시는 게 좀 유용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휴대번호로 바로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휴대전화번호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문자로 통보받고 싶으시면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URL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활용기관 사용자 정보인데요. 이제 활용용도, 활용 구분에 이제 그 선택을 클릭하시면은 쭉 6번째 혁신 시제품 신청용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는 조달청에서는 이제 혁신 제품과 혁신 시제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혁신 시제품 신청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이제 물품 기본 정보 입력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더블 클릭해서 왔기 때문에 물품 분류번호는 자동적으로 8자리가 입력이 돼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실수로 클릭해 넘었는데 내가 신청하는 분류는 이 분류가 아니야. 그러면 분류 변경을 버튼을 클릭하셔서 분류번호나 이제 품명을 검색하셔서 다른 분류로 변경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세부 품명, 첫 번째 세부 품명인데요. 세부 품명은 엘리베이터도 이제 보통 이제 승객용과 화물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부 품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01, 02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등록한 제품이 예를 들어 승객용 화물 엘리베이터라고 하면은 승객용 엘리베이터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상품 원산지 국가명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국내 업체면 대한민국 체크하시고 이제 중국이면 중국.
네, 세 번째로 주문자 상표 부착 여부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OEM, ODM 이런 제품을 하시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OEM 제품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Y를 체크하시고요. 그 체크하시면 바로 화면 아래쪽에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 업로드 창이 뜨면서 여기에 이제 제조 위탁 생산 계약서를 필수 등록하셔야 됩니다. 외국 OEM 같은 경우는 그 번역 공증본을 플러스 첨부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복합 상품 여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개의 상품이 복합된 경우에는 Y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제 5번 품목 구분은 이게 자동으로 일반 품목으로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만약 복합 상품 여부 Y를 체크하시면은 계약용 품목으로 뜹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전통문화 상품 여부를 여부에 해당되면 체크하시고 Y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부품 여부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엘리베이터도 문짝인 도어를 부품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엘리베이터 옆에 붙는 유리 그런 게 좀 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유리나 문을 등록할 때는 부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 주문 제작 상품 여부인데요. 근데 주문 제작 상품은 보통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제 학교 쪽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업체들께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이제 좀 중요한 제조업체명 등록인데요. 이제 업체 쪽에서는 이제 제조업체명이랑 이제 사업자 번호 등록하실 때 직접 수기로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조업체 선택 버튼 제조업체 선택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사업자 번호나 업체명으로 검색하셔서 이제 등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앞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목록 정보 시스템 이용하실 때는 꼭 제조업체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를 등록 안 하시면은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제조업체 등록하시고 제조 물품의 세부품명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OEM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업체로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급업체도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OEM 등록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이제 모델명 입력이 난인데요. 이제 모델명은 영문 숫자 조업으로 기본적으로 영문 숫자 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 이제 한글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거는 이제 인증서나 기타 관련 자료에서 이 문서에서 인정을 될 때만 이제 한글을 입력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영문 숫자 조합입니다. 열 번째 단위인데요. 단위는 이제 시스템에서 추천해 주는 단위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11번째 품목명입니다. 품목명은 이제 품목명의 순서는 이제 첫 번째 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이제 품목명 생성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품목명은. 근데 이 버튼은 맨 아래 그 작성자 안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시고 모두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누르시면 또 됩니다. 다음은 12번째 제품 설명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요청하는 제품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이런 이제 광고성 문구나 홍보 문구는 따로 입력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제품의 이제 객관적인 설명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엔 이미지 및 첨부 파일 업로드인데요. 이제 이미지는 이미지 업로드에서 이제 그 회색 배경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업로드 창이 뜨고 아니면 이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제 바로 첨부할 수 있고요. 총 이제 그 5가지 개수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표 이미지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정면에 보이는 이미지를 해주시고 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이제 다면 이미지라고 해서 이제 측면이나 뭐 후면, 밑면, 윗면 그런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표 이미지 하나만 올리셔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 업로드는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는 규격서, 도면, 매뉴얼, 그다음에 기타 첨부 파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규격서나 이제 카탈로그가 있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도면이나 매뉴얼은 이제 뭐
선택사항이시니까 업로드 해주시면 담당자들이 이해하기는 제품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개별 속성 입력인데요. 개별 속성 말 그대로 제품의 규격, 스펙, 사양이라도 부를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엘리베이터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개별 속성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 글씨들은 이제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이제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 안 하시면 이제 다음 사항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파란색 글씨의 속성들은 꼭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기로 입력이 가능한데 이제 좀 처음에 접하신 분은 참조 버튼 누르시면은 최근 3년간 등록된 속성값이 축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등록한 제품이 이 속성이 해당되면 이거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속성 값을 입력해 주시고 단위는 이제 표준 값으로 정황이 났기 때문에 표준 버튼을 클릭하시고 단위도 자동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조 번호 입력인데요. 이제 내가 등록하는 제품이 이제 케이스 규격 제품이라고 하면은 케이스 표준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품목명 생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품목명 생성의 버튼이 있기도 하지만은 마지막에 품목명 생성 버튼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시면은 품목명은 이제 세부 품명의 부승객용 엘리베이터, 이제 제조업체명, 그다음에 생산지구가 원산지구가 나오는데요. 중국 외국 제품 같은 경우는 가로로 표시해서 그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제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 따로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다음에 바로 모델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 속성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다 입력하고 이제 요청 버튼 누르면은 바로 이제 조달청에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식별번호를 최종 이제 담당 연구원과 이제 담당 주무관들이 검토하여 최종 승인이 나면은 식별번호 부여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 이제 요청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진행 사항을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결제가 되기 전에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품목 변경인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품목 변경은 이제 제품을 등록하고 나서 일부 속성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좀 더 이제 선명하거나 그런 일부 조금씩 바뀌는 부분을 요청할 때 이제 품목 변경을 요청합니다. 품목 변경이 들어가셔서 이제 그 식별번호 칸에다가 이제 과거에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넣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이제 옆에 이제 리스트가 뜨면서 수정 버튼이 나옵니다. 이제 수정 버튼 누르셔서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품명 등록인데요. 품명 등록은 원래는 과거에 이제 조달청 물품 분류를 모두 검색해 봤는데 우리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들어갈 분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 달라.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 사항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갈 분류가 없다 하면은 품명 등록을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지금 조달청 그 분류를 검색해 봤는데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품명 등록으로서 관련 제품 정보를 넣어 주시면은 이제 저희 담당자가 분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품명 등록 사전에 이제 품명 등록 하기 전에 이제 분류를 최대한 검색해 보시면서 찾으시고 정 없다 하면 이제 품명 등록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이제 식별번호 요청해야 되는데 이제 품명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 등록을 요청해 주시고 이제 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명 등록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엘리베이터를 품명 검색해서 검색을 해보면은요. 관련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류번호가 추천해서 쭉 뜹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등록하는 제품이 엘리베이터 체크하셔서 이제 품목 등록 요청 창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추천 분류나 이런 분류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품명 등록 요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요청 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품명 등록 요청 창인데요. 이제 품명 등록에서 이제 사용자 정보를 다 입력해 주시고 이제
품명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능 및 용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해 주셔야 이제 담당자들이 확인하기 쉽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신산업 제품은 이제 소요 시간이 좀 단축됐습니다. 17일로. 그래서 이제 뭐 중소기업 혁신 촉진법에 해당되는 제품이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 중소기업 공동 연구 개발 제품 그런 해당되시면은 체크하시면은 바로 품명 등록 검토 기간이 이제 17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이제 품명 등록에서 이제 요청하시면서 촌 파일도 좀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물품 이미지, 규격서, 그리고 매뉴얼, 도면, 기타 첨부 파일. 있는 자료는 다 첨부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그 제품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빠르게 이제 업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좀 전 엘리베이터 일반 제품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물품들이 뭐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융복합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융복합 제품 품목 등록을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볼 건데요. 융복합 제품을 이제 일반 그 문호정비대 맨 화면에서 이제 융복합 제품을 검색하면 이제 통합 검색에서는 이제 융복합 제품들이 쭉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융복합 제품 뜨고 그 다음에 융복합 제품의 세부 품명들이 뜹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융복합 제품 분류를 정비하면서 융복합 제품들은 분류를 다 앞에 융복합을 명칭을 붙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뭐 퍼걸러, 뭐 공기순환기 이런 제품들이 쭉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분류 세 번째는 분류 검색인데 이제 융복합 분류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물품 등록하는 것처럼 이제 융복합 상품 물품 기본 입력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여섯 번째에서 이제 네 번째구나. 네 번째에서 이제 융복합 상품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한 제품이 융합 제품인지 복합 제품인지는 아까 처음 도입 부분에 좀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선 융합 제품을 설명해 드리면은 융복합 선택 여부에서 이제 융합 제품 선택하시면서 선택하면은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융복합 분류 구성을 하게끔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품명 조회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융복합 만약에 이제 융복합 가습기를 등록한다고 하면은 이제 가습기 플러스 방향 소독기 두 가지의 세부 품명이 결합되어 하나의 몸체인 융복합 가습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몸체 여러 가지 분류가 해당되면은 다른 분류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에다 공기청정기도 붙였어. 그러면 공기청정 분류를 끌어오면서 세부 품명을 각각 이제 구성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다음에 이제 복합 상품 등록 방법인데요. 복합 상품은 말 그대로 이제 각각의 여러 개의 제품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제품입니다. 융복합 상품 여부 선택 여부에서 이제 복합 상품 체크하시면서 복합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품명은 필수로 제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조를 하고 식별번 받은 것을 이제 11번에 물품 식별번호 조회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받았던 식별번호를 끌어오시면은 그 분류번호랑 이제 식별번호를 첫 번째 하나로 구성하시고요. 뭐 다른 제품도 또 끌어오시고 싶다면은 그 식별번호 조회해서 끌어오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두 개 제품 외에도 이제 식별번호를 받지 않았지만 여기에다 뭐 소프트웨어를 따로 더 구성하신다고 하면은 분류를 옆에 8번에 이제 세부 품명 조회를 통해서 분류를 끌어오신 다음에 제조사나 모델명 그리고 구성품 주요 규격을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세 가지 제품을 분류에 구성을 해서 복합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복합 대기 오염 측정기라는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요청하는 화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상품에서 첨부 파일 업로드해서 이제 일반 물품과 다르게 복합 상품은 자료를 최대한 많이 첨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규격서나 도면, 매뉴얼, 기타 첨부 파일을 뭐 인증서나 그런 관련 시험 성적서 그런 걸 모두 확인해야 융복합은 보통 이제 분류를 새로 만드는 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첨부해 주셔야 그 물품 분류를 만드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속성은 일반 물품과 다르게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주요 규격, 구성, 그다음에 종류, 뭐 옵션 기타라는데 이제 종류에다가 우리가 생산한 제품은 온수도 모니터 시스템이야. 이런 이제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은 그 품목명에 이제 그 제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융복합의 품목명의 구성은 예를 들어서 융복합 자동 온도 기록에 제조업체명, 모델명, 그리고 아까 적어놨던 온스토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온스토어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품이 융복합 제품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우선 이것으로 이제 강의 내용은 총 2장까지 강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강의는 이전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3장은 이제 차후에 이제 이 자료는 강의 자료는 다운 받으셔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반려 사례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틀리지 않게 다시 잘 맞춰서 요청할 수 있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이메일로 저희가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학재 전문원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항은 여기까지며 지금부터 혁신 제품 지정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준비하는 동안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기업 중 우수 성과 기업 4개사의 지원 동기에 관한 짧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창업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는 혁신 제품의 인증을 통해 기술의 신뢰를 확보하고 치열한 경쟁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혁신 제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혁신 제품 지정제도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동기는 정부 과제 결과물의 제품화 이후 시장 판로 개척의 어려움 발생으로 혁신 제품 인증 신청을 하게 되므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판로 문제 해결 목적입니다. 연구개발 이후 가장 막막했던 판로 문제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 제품의 지원 동기는 정부 지원 과제로 개발된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제품을 공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전체 질의응답 전에 우리 기업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양훈아 실장님께서 먼저 안내드린 후에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채팅창에 올려주신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 설명회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 나머지 질의는 설명회가 끝난 후에 답변을 정리하여 공지사항에 추가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묻는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의 신청 기업에서 여러 개 제품을 신청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제품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한 개의 과제 번호만으로 한 번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능의 제품에 여러 가지 규격이 있는 경우에 한 개의 과제 번호로 신청하시되 신청 페이지 내에 제품 관련 정보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규격을 원하는 개수만큼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중소기업 R&D 사업을 성공한 주관기관만 신청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렇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 R&D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사업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비R&D 사업, 인력지원 사업이라든지 기획지원 사업 등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술혁신성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술혁신성 평가는 대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제품의
산업기술 분야별로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면 평가 시에는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와 신청기업 대표자가 발표하고 질의응답한 내용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시 현장 실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 자주 질문하시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확인되는 질의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제가 답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부터 저희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신 질문, PPT 자료는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오늘 설명회 실시간으로 진행된 설명회는 녹화분을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발표 자료는 저희가 PDF 파일로 SM테크 종합관리 시스템 R&D 관련 공지사항에 여기 사업 설명회 안내 게시물에 추가로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들어온 질의가 저희 제품은 중기부 R&D와 과기부 R&D 두 부처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런 경우는 어느 부처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두 곳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윤 사무관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 개의 부처의 신청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처가 9개 부처가 지금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된 제품이 두 부처에서 같은 R&D를 통해서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좀 더 과제와 연관성이 높은 부처에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도 간단한 내용이라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요. 제출 서류 내에 추가되어야 할 증빙 자료들은 기타 증빙 자료로 파일 하나로 합쳐서 등록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PDF 파일로 하나의 자료로 묶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3년 추가 계획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올해 상하반기 2번의 제품 신청 공고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3월 중에 저희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 공고가 나갈 계획이니까요. 일정을 SM테크 통해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 작성 시 폰트, 구분 번호 등 서식이 따로 있나요? 없다면 서류 내에 기본 양식 변경 없이 작성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고 때 올라가는 서류 양식에 맞추어서 양식 변경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 실시간 기능이 살아있는 동안에 추가적으로 올려주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끝난 후에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시물에 같이 추가로 첨부로 올려드릴 테니 그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혹은 공고문에 기재된 안내처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약 10분 정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관한 홍보 영상 시청 후에 오늘 설명회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R&D 지원뿐 아니라 이후 저리 융자와 투자 등 작은 부분을 도와주고 공공시장과 해외 진출 등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사업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2020년에 도입된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개발된 혁신 제품을 공공부문이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과 상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건설, 의료, 안전,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271개 혁신 제품이 선정됐고 지자체, 공공기관에 적용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은 개발된 제품을 수유계약을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수유계약은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판로 문제는 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초기 판로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들을 만나보시죠. 상하수도 밸브, 플랜트 밸브 등 버터플라이 밸브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솔브 역시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제도를 통해 다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데 성공했다. 솔브의 버터플라이 밸브는 HDPE를 밸브 몸체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제품으로 녹이 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특히 최근 가정의 수도관에서 유충이 발견되거나 녹물이 나오면서 청결한 수돗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솔브의 녹슬지 않는 친환경 버터플라이 밸브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녹슬지 않는다는 친환경 매력 외에 주물로 된 밸브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가벼워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밸브 수명도 3배로 길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랜 기간의 연구 개발로 제품 생산에 성공했음에도 다양한 판로를 찾지 못했던 솔브는 우수 연구 개발 혁신 제품 제도를 통해 다양한 공공기관에 납품하며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혁신 제품 받기 전에는 매출액이 15억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35억으로 200% 이상이 늘었거든요. 앞으로도 좀 늘을 거고, 그래서 매년 성장 속도가 저희가 2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혁신 제품 지정 제도는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요. 아울러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질적 개선이란 이점도 가져다 줄 수 있죠. 실제 혁신 제품 지정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얼마만큼 공공 서비스가 개선이 되었고 또 이를 사람들은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을까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자점자 생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시각장애인 최유림 씨. 요일별 전문가 상담일 안내 표가 시작되고요. 항목이 구분, 월, 화, 수, 목, 금 요일별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쓸 구분선이 있네요. 전자점자 생성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파일을 다운받아 점자 정보 단말기에 입력시키면 시각장애인이 실시간 생성되는 점자를 통해 정보를 바로 인식할 수 있다. 음성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나 숫자를 확인하기 쉬운 데다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을 생산하는 AT소프트사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R&D 지원과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통해 기술 개발에서부터 제품화, 매출 증대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 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 21년 제품화를 한 뒤에는 또 2021년도에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전혀 시장에서 몰랐던 저희 제품에 대한 홍보 영상을 또 제작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안내문도 발송해 주셔서 일부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저희 제품을 시범 구매로 진행을 또 하셨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매출 상승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 최근 전례 없는 복합 위기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산업 현장에 이미 파고든 4차 산업혁명이란 파고에서 중소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고 산업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R&D 지원뿐 아니라 이후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한 판로 확대 등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힘을 실어주면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는 혁신 제품의 인증을 통해 기술의 신뢰를 확보하고 치열한 경쟁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혁신 제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혁신 제품 지정제도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동기는 정부 과제 결과물의 제품화 이후 시장 판로 개척의 어려움 발생으로 혁신 제품 인증 신청을 하게 되므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판로 문제 해결 목적입니다. 연구개발 이후 가장 막막했던 판로 문제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 제품의 지원 동기는 정부 지원 과제로 개발된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제품을 공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품이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국가 중요시설별로 수의 계약을 통해 전년 대비 약 30%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이므로 신속한 확대 구축이 필요하던 차에 국방부에서 무기체계로 선정하여 군 전력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3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성공적인 사업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SMS, 앱, 이메일 등으로 장치 운영 및 활용이 가능하여 코로나19 등의 비대면 근무 시에도 신속하게 고장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통한 고장 복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기관 산업인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혁신 장터에 저희 제품을 등록 게시함으로써 전국적인 수요 기관에 많은 홍보 효과가 있었고, 그 결과 작년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원 성과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혁신 제품을 소개하여 혁신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혁신 장터를 보고 연락이 오기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2곳과 보안 등 1,700세트를 혁신 제품 시범 사업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의 시범 구매를 통해서 매출이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혁신 제품 20여 대를 15억 원 정도 규모로 공공기관 납품에 성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 제품 지정 전 당사 매출이 50에서 55억 정도였는데 혁신 제품 지정을 받고 시범 구매를 통해서 작년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30억 정도 증대되었습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기업의 방범 및 재난감시용 CCTV 등 26건의 계약 실적이 있습니다.